페노 별명 하나 지어. 페노 별명. 깡페노, 깡페노. 우와, 깡페노 진짜 좋다. 깡페노. 또 팬다. 잘 패노. 잘 패노. 맨유가 며칠 내로 테나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3년에서 4년 정도 예상된다. 네. 뭐 현재 양측은 합의가 완료됐고 이제 맨유는 아약스와 약 26억 원 방출 조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라고 네. 또 보도를 했습니다. 가디언에서요. 일단 뭐 테나우 감독이 오는 건 네. 점점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테나우 감독의 위약금이 있어요. 아약스에. 네. 근데 그 정도는 맨유가 감수할 만큼의 금액이다. 그렇죠. 이러다 네. 보니까 테나우 감독이 정말 이 맨유와 가까워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문제는 아약스가 여러 가지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경쟁이 끝나면 그렇죠. 구체화될 것이다 음. 라고 했는데 이게 우승을 하고 나왔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테나가 지난주에 PSV한테 컵에서 졌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슈퍼컵에서도 지고 지금 리그컵에서도 또 졌어요. 그러면서 이 테나 감독이 이거 맨유 갈 생각에 네. 이거 설렁설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듣기 딱 좋은 지금 타이밍인데 지난주 이제 컵 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도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고 네. 리그는 그래도 아약스가 지금 PSV보다 4점 차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지금 7경기인가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승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하니까 네네. 점점 맨유도 이 점점 구체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저희가 테나 감독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네. 뭐 포체티노 감독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독과 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맨유와 테나의 어떤 근접 그렇죠. 많이 근접했다. 아주 많이 근접했다. 네네. 그리고 뭐 아약스 구단도 지금 막 뭐 반발 성명이나 네. 막 좀 기분 나쁘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맨유 접근하지 마라. 네. 우리 아직 시즌 중이다. 그런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구단이 아마 거의 원활하게 지금 원만하게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무리 봐도 지금 맨유가 네. 스쿼드가 너무 좀 언밸런스하고 좀 안 좋잖아요. 네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테나가 와도 뭐 기적적인 변화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이제 기사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디에 애슬레틱에서 특집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테나가 맨유로 왔을 때 맞이해야 할 문제점, 어떤 어려움을 맞이해야 되냐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되게 장문 기사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저도 그 기사들 보고 네. 와 되게 어렵더라고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그 디 애슬레틱이 예. 좋은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전술적인 그런 것들을 맞아요. 정말 심도 있게 나오는데 이 맨유에서 테나가 맞이할 문제점들 보잖아요. 네네.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인데 네. 맨유에 테나 감독이 왔을 때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한 가지씩 살펴볼 네. 텐데 대해야 네. 골키퍼가 나옵니다. 먼저 데헤아인데 예. 골키퍼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죠. 데헤아가 분명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골키퍼, 네.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에요. 특히 지난 시즌에는 딘 헤더슨한테 밀렸지만 네. 이번 시즌 정말 다시 자신의 폼을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요. 실제로 이번 시즌 맨유에 데헤아가 한 승점 10점은 가져왔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테나우랑은 맞을까? 그 의미는 네. 아무래도 데헤아 선수가 발밑이 그렇게 뛰어난 뭐 키퍼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 테나우 감독은 발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아약스에 있는 오나나 골키퍼, 네. 이 오나나가 최근에 그 도핑 문제 때문에 지난 시즌 중반부터 이번 시즌 중반까지 못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고 이 데헤아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패스를 어디로 뿌려줬느냐.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많을수록 패스를 뿌려준 위치예요. 네네. 근데 딱 봐도 크기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요. 데헤아는 내 앞에 있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주기만 했어. 맥과이어나 바란, 네. 뭐 린델로프 이런 선수들한테 이 왼쪽에 있는 거 보면 바로 그냥 앞쪽에 있는 수비수들한테 뿌려준 거잖아요. 네. 근데 오나나의 저 패스 맵을 봐라. 되게 넓네. 풀백한테 네. 그냥 계속해서
넓게 벌려준 걸 봐라. 대야와 정말 천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맨시티나 리버풀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맨유 경기를 보면 후방 빌드업이 너무 불안해.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상대 팀이 맨유는 너무 쉽게 압박을 해. 이게 골키퍼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을 보면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그냥 앞에 있는 라포르테나 디아스를 압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에데르송이 중앙 압박하면 좌우 측면으로 그냥 볼 뿌려주면 되니까. 근데 데헤아 같은 경우는 린델로프나 메가이어 혹은 바란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데헤아가 측면으로 못 보내주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압박하기 너무 쉬운데? 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나가 왔을 때도 데헤아가 과연 넘버원 골키퍼냐? 아, 그렇네요. 발밑. 네. 이 발밑을 중요시하는데 전체적인 이 전술 흐름에서 네네. 데헤아는 맞지 않는다. 맞지 않을 것 같다. 이건 테나 감독과의 상성입니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데헤아도 다음 시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언급된 첫 번째는 선수는 골키퍼. 데헤아. 예. 자, 그리고 이제 완비사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게 완비사카죠. 완비사카. 예. 테나 감독은 일단 과거 무리뉴나 이런 감독과 다르게 네. 볼을 점유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격적인 축구를 할 때 늘 문제가 되었던 게 완비사카죠. 네. 왼쪽은 그래도 쇼가 있으니까 공격적인 역할 잘 해주는데 오른쪽의 완비사카가 원래도 수비에 특화된 선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풀백도 수비형 선수, 공격형 선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완비사카는 수비형 풀백으로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탑인 선수예요. 네네. 근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별로인 선수다. 지금 저 빨간 쪽을 보면 네.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거는 이제 다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네네. 저건 뭐냐면 산초가 볼을 받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완비사카가 공격적으로 영향을 못 줬을 때 네네. 왜 산초가 원래는 산초를 오른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영입을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엔. 왜냐면 맨유는 늘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문제였거든요. 네. 왜냐면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마샬, 레시포드, 뭐 링가드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다 왼쪽이에요. 포그바. 그런데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제임스 그리고 그린우드도 억지로 사실 원래 거의 베스트가 아닌데 오른쪽에 뛰게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뛸 선수가 없어서 산초를 데려온 거거든요. 아하. 산초가 도르트문트에서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다 잘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산초를 오른쪽에 두니까 맨유에서 오니까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 풀백이 공격적인 도움을 거의 못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산초가 왼쪽에서 나왔을 때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왔을 때 패스를 어디서 많이 받냐 네네. 그래프예요. 근데 왼쪽을 보시면 35%, 29%라고 있죠. 굉장히 위에서 많이 볼을 받았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18%, 22%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밑에 20%라고 돼 있죠. 네네. 밑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게. 왜 내려와서 볼을 받았냐? 완비사카 안 올라오니까. 완비사카가 못 올라오고 네네. 이미 볼을 끌고 올라갈 능력이 없으니까. 아래까지 내려와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편 보시면 그 29% 밑에 7%라고 돼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지금 오른쪽 그래프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근데 7% 반대편에서는 20%.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루크쇼는 볼을 끌고 올라오고 저기까지. 완비사카는 못 끌고 올라온다. 네네. 그러니까 산초가 내려가서 볼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공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산초도 이게 오른쪽에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왼쪽에서 계속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테나가 왔을 때 완비사카 안 쓸 것 같은데? 다음 시즌에 완비사카가 주전일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 네. 그러면서 테나 감독이 오면 저 완비사카를 아마 안 쓰고 달로를 쓰거나 영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그 찬스를 얼마나 만들었나.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찬스를 많이 만들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요건데 완비사카가 한눈에 봐도 좀 밑에 있죠? 네. 저거는 풀백들이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완비사카가 오른쪽에서 찬스를 거의 못 만드는 선수다. 라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죠. 네. 근데 그만큼 이 완비사카의 공격 능력이 워낙에 떨어지니까 테나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에 좀 안 어울린다. 테나 감독이 네. 이제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손질을 할 텐데 그때 네. 완비사카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가장 첫 번째로 떨어져 네. 나갈 수 있는 선수고 만약에 이런 방법도 있죠. 테나 감독이 만약에 이 아스날처럼 3백을 써. 변형 네. 3백. 4백인데 갑자기 3백으로 좀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은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쓴다. 네. 그렇게 쓰면 완비사카는 사용 가능합니다. 음.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 이상 완비사카의 이 맨유에서의 미래는 좀 불투명하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수비적인 부분인데 맥과이어예요. 음. 맥과이어. 좀 맨유 경기 볼 때마다 느끼지만 문제가 조금 있는. 그렇죠. 네네네. 맥과이어가 맨유에서 네. 진짜 많이 나오는 선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면 맥과이어가 이제 뛴 시간이에요. 출전 시간. 네. 근데 맥과이어가 2018-2019 시즌 이후로 가장 많이 팀에서 뛴 선수입니다. 네. 데헤아보다 시간이 많아요. 오, 진짜 많이 뛰긴 했네. 그만큼 맥과이어가 계속 나오는 선수인데 네. 맥과이어를 핵심 선수로 두는 게 테나 감독 전술에 맞을까? 왜냐하면 맥과이어는 발이 느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왔다가 다시 백하는 것도 굉장히 느려서 맞아요. 위기도 많이 또. 그래서 뭐 맥과이어가 무리뉴 축구나 네. 레스터 시티에서 우승할 때 레스터에서는 잘했잖아요. 네. 그때 왜 잘했냐? 레스터가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음. 맥과이어가 그냥 밑에서 수비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맨유에서는 아무래도 볼을 잡아야 되는 시간이 많고 네. 그러면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맥과이어가 스피드가 느리네. 민첩성이 좀 떨어지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팀이 너무나 쉽게 맥과이어 쪽을 노려요. 네네. 그러면서 맥과이어가 그 맥과이어 스페셜이 있거든요. 최근에 맥과이어 실수 스페셜이 있어요. 그 보면 맥과이어가 그러니까 특별한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발이 느려서 이게 스피드가 안 되니까 상대의 공격수를 어거지로 막 발 걸고 네네. 부상시키는 것처럼 막 잡아 끌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맥과이어의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맨유의 전술이고 랑닉 감독의 스타일의 전술 그리고 테나흐 감독의 전술에서는 맥과이어가 너무 맞지 않아 보인다. 네네. 네,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맥과이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참 다양한 실점 찬스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과연 또 테나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것도 어렵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벌써 데야, 완비사카, 맥과이어 이 핵심 선수들이 이미 어렵다. 네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좀 살펴보면 네. 중앙 미드필더의 좀 전진성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요게 뭐냐? 그래프가 뭐냐? 네. 이 선수들이 어디로 많이 움직이냐? 인데 이 빨간색이 나올수록 선수들이 많이 움직인 위치를 이제 표시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프레드도 마찬가지고 맥토미니도 마찬가지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보단 아, 좌우로 움직이는구나.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네. 이 뜻은 이 랑닉이나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는 과거 이 반더비크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네네. 더용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더용이나 반더비크가 아약스에서 잘할 땐 뭐가 잘했냐? 중원에 있는데 페널티 박스 안에까지 가서 맞아요. 막 슈팅을 해. 이 선수들이 앞으로 막 뛰어나가서 슈팅할 수 있는 능력, 공격에 순간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왜 테나흐 감독의 축구에서 중요하냐? 테나흐 감독은 11명의 선수가 다 같이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중원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격까지 가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비할 때는 빠르게 내려와서 수비 커버까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그러한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지금 요 장표에서도 보면 좌우로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절대 막 나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분명히 요 능력을 발휘할 만한 팀이 있고 네. 전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이제 FM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볼 위닝 미드필더라고 해요. 그게 뭐냐? 볼 경합 상황에서 볼을 가져오는 역할. 네, 네. 볼 경합 상황에서 내가 태클하고 몸으로 부딪혀서 우리 팀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역할을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워낙에 이제 많이 뛰고 몸으로 부딪히는 축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잘못됐다. 이 선수가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뭐 별로다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지금 테나 감독의 전술과는 요 지금 그래프가 보듯이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테나흐 감독이 이제 팀을 잡게 되면 네. 그 볼을 그냥 단순히 그냥 볼을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서 슈팅까지 할 수 있고 공격하고 또 내려와서 수비도 할 수 있어야 커버하고. 되고. 그러니까 예.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그런 점들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도 뭔가 간당간당하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선수가 맨유의 주전 미드필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골키퍼부터 중앙 수비, 오른쪽 풀백, 중앙 미드필더까지 주전인 선수들인데 이거 테나우랑 맞을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자, 이제 네 번째까지 했었고요. 마지막 이제 호날두인데 그런 거죠. 이제 호날두가 과연 압박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이 테나 그쵸. 감독의 압박 축구에 좀 잘 부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네. 예. 아무래도 좀 예. 득점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맞겠느냐죠. 예. 일단 호날두를 이번 시즌 맨유가 사오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해요. 네. 당연히 좋은 점은 호날두가 와서 지난 경기만 해도 헤드트릭해서 경기 결과를 바꾸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엔 좋은데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날두랑 산초랑 같이 영입해놓고 팀의 압박을 바란다는 건 무리다. 네. 당연히 무리지 않겠느냐. 근데 호날두가 와서 분명히 랑닉 감독이 팀을 잡았을 때 호날두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강도가 낮으니까 네. 어려움을 겪어요. 전방 압박을 할 때 호날두가 참여하는 비중이 적거든요. 그런데 테나 감독도 마찬가지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 텐데 호날두가 이걸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또 왔을 때 문제는 호날두가 이제 과거보다는 확실히 빌드업에 참여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이런 네. 역할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점점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근데 테나 감독은 많이 움직이면서 좀 빌드업에 많이 가담하는 선수를 원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약스 생각해 보시면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 돌풍을 일으킬 때 최전방에 타디치라는 제로톱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로톱 전술을 왜 썼느냐? 내려와서 볼 풀어주고 그리고 최근에도 알레라는 공격수를 쓰는데 그 선수도 키가 크지만 이 선수가 빌드업에 참여를 많이 해줘요. 네. 그렇게 쓰는데 활동 반경도 넓고. 호날두는 그런 역할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호날두가 과연 진짜 테나와 맞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살펴봐도 네. 데헤야, 메가이어, 완비사카, 프레드, 맥토미니, 뭔가 호날두. 전체 걸쳐가지고 지금 문제가 골키퍼부터 있어요. 공격수까지 네. 이거 테나 감독이랑 안 맞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전체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지금 말한 6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 맨유의 이 출전 시간을 놓고 보면 상위권에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다 지금 메뉴에. 베스트 11에 다 들어가는 선수예요. 네네. 그러니까 야 이거 가능? 디 애슬레틱의 분석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근데 이거를 한 이적 시장에 바꿔버릴 수 있을 거냐? 네네네. 갈아엎어야 되냐? 가능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네. 저도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쉽지 않겠죠. 정말 테나 감독이 엄청난 수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네. 이게 테나 감독 한 명이 온다고 곧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 한두 가지면은 그렇죠. 좀 바로 바꿔서 리빌딩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전체에 걸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디 애슬레틱의 분석처럼 전방에 걸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연 테나 감독이 오자마자 이런 문제점을 바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